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뷰티의 제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아이라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앞전에서부터 머신 사용하는 법이랑 그다음에 뭐 엠보, 입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는 했는데요. 이 다음에 오늘 아이라인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하나 직접적인 작업을 하면서 텐션을 어떻게 주는 방법, 정말로 작업을 할 때 어떤 각도로 색을 주입하는지 섹션에 나눠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거는 이론적인 거와 아주 얇게 지식을 그냥 공유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는 시간에는 직접 제가 작업하는 그 영상들을 좀 보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혼자 그냥 연습을 해왔다라고 하면 다음에는 영상을 좀 보면서 직접 뭐 연습도 좀 해보면서 조금 더 깊은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영상을 보면서 너무 이거 너무 쉬운 아니면 너무 수박 거달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아주 지식을 좀 얇게 해서 혼자 연습을 하고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시간이라고 하면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영구를 할 때는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전 주의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텐션이랑 그 다음에 컬러 믹스하는 거 어느 정도의 농도로 하는지 여러 가지 뭐 알아야 되는 주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시간을 또 제가 가질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아이라인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연필로 머신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고무판에다 시연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아이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이라인 시술을 생각을 하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또한 사실 눈썹이랑 입술 작업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아이라인 작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눈에 직접 작업을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쩜 의료적인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를 하시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그냥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문의를 하실 때 아이라인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 많은데 그 전에 제가 그럼 다른 작업은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다른 작업은 하는데 아이라인은 무서워서 못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작업을 진행을 안 하신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안정성 확보 문제들이나 주의사항,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수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아이라인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이라인은 굉장히 아픈 작업이다. 그래서 리터치를 뭐 받지 못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때 기억이 끔찍하리만큼 아파서 두 번 다시 아이라인은 작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진행을 하셨던 아이라인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번짐 증상이 심하신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번짐 증상이 생기는 좀 원인들이나 예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예전에 작업을 받으셨던 고객님들 보면 대부분 컬러가 회색 컬러, 우리가 일명 좀 문신이라고 하는 약간의 이제 회색, 푸르색을 띠는 그런 색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컬러가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일한 색깔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하기 앞서서 먼저 아이라인을 하는 눈의 구조나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먼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저 또한 사실은 반영구를 처음 배울 때 작업을 하는 이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세를 사실은 눈의 안정성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배웠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자세와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 길에 입문했을 때 받았던 배웠던 그 자세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분명히 배웠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무서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이라는 건 정말 정확하게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아이라인을 작업을 할 때 첫 번째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머신으로 작업을 합니다. 머신은 말 그대로 파워, RPM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라인 작업할 때는 분명히 굉장히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다음에 영상에서도 제가 안정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드리기는 하겠지만 아이라인 자체는 분명히 조금 더 어렵게 생각을 해야 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아이라인을 작업을 할 때 첫 번째 아이라인을 작업을 하는 길이라고 하는 선은 속눈썹이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가 화장을 할 때 아이라인을 이렇게 그리는 그 작업선에 저희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건 속눈썹이 나와 있는 길을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아주 깔끔하게 선을 넣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정면에서 고객님들을 상담을 했을 때 점막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점막도 살짝 내려와서 점막 쪽으로 작업을 해주면 굉장히 또렷한 눈매를 연출할 수가 있고요. 점막이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점막은 약간 작업을 하지 않고 정말로 속눈썹이 있는 부분만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약간의 눈이 약간 이렇게 들떠 있는 증상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상담을 하실 때 점막이 정말로 보이는지,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의 점막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작업 디자인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이는 부분 전체를 다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점막 아래쪽에 우리가 점막이라고 하는 구조에는 눈꺼풀의 피부에서 그 지방을 분해하는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이 마이봄샘은 말 그대로 우리가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하면서 어떤 윤활, 피지선의 기름을 분비하는 셈인데, 그 부분까지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칫하면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구조도 조금 정확하게 알고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 선이 맥시멈이 어디까지인지, 정말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정확하게 알고 디자인을 잡고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피부보다 점막은 사실은 우리가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앞전에도 입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입술은 점막 구조로 되어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피부라고 하는 그 부분보다 컬러를 넣을 때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아이라인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눈썹이 나와 있는 이 피부 표면과 안쪽 우리가 약간 들어 올렸을 때 보이는 점막 구조는 피부 자체의 구조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시술할 때 아니면 작업을 할 때, 작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게요.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할 때 점막은 컬러가 내가 10개를 넣었을 때 10개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 제가 작업할 수 있는 구조가 어디까지인지 이 정도까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라인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이 정확하게 되어야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작업을 할 때 분명히 통증 제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뭐 얘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아파서 두 번 다시 아이라인 작업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사실은 통증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노하우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라인 작업은 그렇게 아픈 작업이 아니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이라인 작업도 편안한 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술할 때 우리가 머신 또는 핸드 기법으로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머신 기법으로 이용할 때는 머신은 각도가 90도에서 80도 정도를 유지를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많이 머신 자체를 누이면 누일수록 출혈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약간 범진 증상도 유발할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머신은 90도로 유지를 해서 머신을 작동한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제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아이라인 작업한 이후에 고객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주의사항도 잘 유념해서 고객들과 대화를 할 때 분명히 숙지를 시켜주시고 귀가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요즘에 그 색소 자체가 굉장히 물 성분으로 되어 있는, 워터 베이스로 되어 있는 색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되직한 걸로 만들어져 있는 아이라인 색소가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거를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워터 베이스가 너무 좋다, 아니면은 약간 되직한 색소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딱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조금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색소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머신을 가지고 아이라인 선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는지, 그 다음에 핸드 기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라인 작업을 할 때는 지금은 제가 연필로 먼저 왔다 갔다 머신을 이용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머신의 각도는 90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90도에서 지난번에는 분명히 제가 머신 사용할 때 앞뒤로 가는 이렇게 바이킹을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이라인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떼는 작업이 아니라 한 선에 잡고 띄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나가는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머신이 피부 표면에 닿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을 나갔다 들어갔다, 앞으로 머신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천천히 작업을 해서 컬러를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조금 나가고 뒤로 다시 돌아와서 재차 반복. 자,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전진, 왔다 갔다 하면서 재차 반복. 자, 앞으로 조금 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재차 반복. 자, 앞으로 조금 전진, 재차 왔다 갔다 반복. 자, 한 번 더 나가고 왔다 갔다 반복. 앞으로 나가고 왔다 갔다 반복. 자, 앞으로 조금 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 자, 앞으로 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 자, 앞으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반복. 자, 지금 연필은 파워의 힘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손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구동 자체가 위아래 상하 반복을 하는 아니면 회전을 하는 파워의 힘을 전달받기 때문에 분명히 이 머신을 잡고 있기가 굉장히 떨림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지지를 하고 앞으로 나가는 뒤로 나가는 선들을 계속 연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필로 작업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머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연필로 연습을 하실 때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 이 연필을 아주 쉽게 너무 이렇게 편하게 잡는 것보다 이게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기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잡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이 선에 굉장히 힘을 줘서 힘을 주고 연습을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돼요. 지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연필 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라고 한다라고 하면 연습이 되지 않아요. 이 연필을 굉장히 파워가 센 기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힘을 꽉 주신 상태에서 앞으로 연습을 조금씩 재차 반복을 하면서 선을 채우고 또 앞으로 나가면서 진하게 선을 채우고 앞으로 또 나가면서 선을 채우는 이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어요. 앞에는 머신을 이용을 해서 선을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보았고요. 지금은 엠보 니들러를 이용을 해서 핸드 기법으로 해서 아이라인 선 작업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라인 선 작업을 할 때는 예전에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뜯기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색소를 묻힌 다음에 피부 표면에 대고 밀어 넣어준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가장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컬러를 넣을 때 이 니들 이 뒷부분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을 때 힘이 잘 가해지고 색소가 좀 잘 들어가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 이 뒷부분을 이용을 해서 밀어 넣는 작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색소를 묻히고 뒷부분,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을 이용을 해서 재차 밀어주는 것처럼 뜯기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을 확인을 하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조금 앞으로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밀고 조금 더 앞으로 전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전진을 할 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자, 한 손으로 지금 요만큼 제가 전진을 해봤다고 할게요. 이 전진을 했을 때 재차 반복을 해서 4번 정도 찍어 주시는데 다음에 손으로 앞으로 전진했을 때는 이 선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 선을 4번 정도 왔다 갔다라고 하면 한 반절 정도를 앞으로 조금 더 나가서 반복을 해서 계속 반복을 해서 선이 겹쳐지게끔 앞으로 전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 반 정도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시 찍어주신 다음에 다시 앞으로 조금만 전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조금씩 반복을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전진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컬러 표현 잘 되죠? 자, 머신을 좀 무서워서 못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핸드 기법으로도 충분히 아이라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을 이용을 해서 재차 반복 4번에서 5번 정도 찍어주고 앞으로 조금 더 전진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하면서 선을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까지 아이라인 작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아이라인 작업은 어렵지만은 않은 또 영역이에요. 안정성 확보와 통증 제어만 잘 된다라고 하시면 또 아주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정성 확보하는 부분이나 작업하는 텐션, 그 다음에 니들의 어떤 방향적인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분명히 충분히 알려드린 시간을 한 번 더 가질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이라인 작업을 하면서 또 고객이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긴 있어요. 아이라인 작업은 작업을 하고 당일 그 다음날까지 좀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또 안 붓게 또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고객님들은 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을 수 있다라는 거는 사전에 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쌍꺼풀 성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라인 작업은 성형을 한 이후에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라인 작업 후에 쌍꺼풀이나 여러 가지 수술을 계획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작업했던 것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선이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상호간에 협의가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렌즈 착용 여부는 작업을 할 때는 렌즈를 꼭 이렇게 렌즈를 착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눈이 좀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렌즈 착용은 일주일 정도 뒤에 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우나 땀을 내는 운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착색하는데 그렇게 큰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안용고를 꼭 챙겨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도록 권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안용고가 있으시면 깨끗한 케이스에 덜어서 안용고 사용을 한 3일 정도 하실 수 있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어떤 염증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용고를 사용하는 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리터치 기간은 한 4주 이후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어떤 디자인, 선, 두께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리터치를 방문하러 오셨을 때는 분명히 좀 연해지고 선도 좀 얇아질 수 있다는 것도 사전에 고지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라인 작업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데요. 충분한 연습하고 충분한 노하우가 전수가 되면 또 어렵지만은 않은 영역이니까 너무 어려움만 하지 마시고요. 가장 지금은 아주 간단한 첫 번째 그냥 발걸음 하나 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무판에다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선을 채워가는 연습. 지난번에 머신 나온 방법하고는 다르잖아요. 고무판에 그 머신이 뜨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정확한 착색이 진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 아이라인 작업하는 영상들도 좀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를 해서 또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또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니뷰티의 제니였습니다.